여기 지금 이 김대중 박사의 책에서 광주 이 사태 시주동자의 이데올로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민족민주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민족민주임을 여러 종류의 문구를 통해서 적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족민주주의라는 이런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제3세계에서 공산사회주의 계열이 대중을 기만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산화의 전 단계로서 내세우는 슬로건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반미 코드입니다. 5.18 시주동 세력의 주요 슬로건으로 반미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 파악한 북한의 현대사 역사인식에 동조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대중 저자 김대중이 만약에 민족민주진영이 대법원 판결처럼 헌법수 기관이었다면 북한이 민족민주진영 인사들에게 공자국금을 지원해 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김일성이 후원한 김대중, 밀사를 통해 김일성의 친서를 보낸 문익환, 불법 방부한 카톨릭 농민회 회장 서경원, 이선실 예간적 간체 사건에 연루된 광주 사태의 배후 조직책 장기표의 동지이며 민주당의 공동대표인 김낙중 등의 민족민주 인사들이 바로 민족 여기에 해당된다고 소상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빨치산 출신인 박영채, 그 다음에 이 5.18 무장봉기의 두 윤씨들 윤한봉, 윤상훈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5.18 무장봉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김대중의 지론인데 이 윤한봉 씨가 이 죽기 전에 1차, 2차, 3차에 녹취록을 남겼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암살 모의를 고백하고 있고 또 5.18 전에 군대에서나 획득할 수 있는 광주시의 세밀한 군지도를 확보했다는 사실, 또 한두 달 전에 이미 전남일보, 전남 일대의 무교고를 사전 답사한 것을 솔직하게 죽기 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와 미리 상의해서 증언했는지는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윤상훈 고위 같은 경우에는 박건선이 여주로 도피한 이후에 생긴 지도록 공백을 메꾼 무장봉기의 이 실천가 있는데 이 윤상훈은 소위 파리 오면 클럽을 통해서 파리 오면을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소위 무장봉기를 실천적으로 실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여기서 이 민주화운동이냐 내란이냐 내전적이냐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미 파리 오면을 모방한 혁명을 꿈꿨다는 점에서 내란적 상황을 유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시민군이라든가 진화권을 위장해서 서로 총질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안 시켰더라도 광주 시민 무장봉기 세력들이 대학생과 광주 시민들을 이 분노를 부추겨가지고 유언비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부추겨가지고 한탕 살구와 같은 이런 그 학생 의거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이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하자면 이 광주 사태는 전두환의 신군부와 김대중 사조직이 및 국민연합 간의 충돌 유혈 사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군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전두환 내란설이고 광주운동권과 김대중 사조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김대중 내란설인데 이것이 80년과 97년 5.18 재판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자금과 다른 문제입니다. 광주 사태는 비자금 문제인데 김대중 책임이냐 전두환 책임이냐. 자, 여기에다가 북한 탈북자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난동을 부리고 음모를 했다 하는 것이 제3의 세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의혹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북한 개입의 개연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망월동에는
10여 구의 시체가 있는데 주민등록상에서 지문이 나타나지 않는 10여 구의 시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황정력 김덕홍 씨가 95년, 96년에 걸쳐서 망명을 해왔을 때 황정력 씨는 김덕홍 씨에게 메모를 줬습니다. 광주 사태는 북한의 난동 분자들이 이를 저질렀다고 메모를 줬던 것이 김덕홍 씨가 증언했는데, 김덕홍 씨가 나중에 황정력 씨를 만나가지고 광주 사태에서 끝나고 나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훈장을 타고 근하하게 술을 마시고 했는데 너 이거 그만하면 큰일 난다 해서 황정력 씨가 그 입을 막았는데, 바로 그 칸막이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국정원 간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간부가 있으면서 말을 못하게 국가기관이 북한의 광주 사태 개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탈북자들의 자물쇠를 쥐었다 하는 점입니다. 또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김명국 씨가 지금 저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내가 5.18 때 개입했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 채널에서 방영이 될 만한 5.18 유관단체가 지금도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다시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간첩망들은 손석모를 통해서 그 헤드코트가 어디에 있었냐고 밝혀졌는데, 정신사라는 것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정신사가 손석모라는 간첩을 통해서 총지휘를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이라는 감호가 서너 군데 발견되어서 사진 촬영을 해왔습니다. 또 이 북한 탈북자 출신에서 2006년에 증언한 임철웅 씨에 의하면 광주 망원동 제10묘역에는 시신이 없는 행방불명자 66구의 명단이 있는데, 재미난 것은 33년이 지났는데 이 유가족들이 신체를 찾아달라는 탄원서가 왔다. 물론 보상은 받았죠. 그 보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집단 안매장한 그 지역이 어디 있느냐 이래요. 광주시장이 뭘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위조로 해야 될 거다. 그 시체를 찾아야 되죠. 그게 시장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또 여기서 이 5월 21일 날 아침 8시인데 50여 명의 이 농민을 가장한 이상한 괴물단체에 의해서 낫과 도끼에 의해서 24사단 병력이 소위 여기서 습격을 당해가지고 이 운전수가 사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단 병력이 습격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것은 북한의 조직적인 음모가 개입이 아니면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탈북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북한이 전략적으로 김대중의 봉기 계획에 개입했다고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은밀하게 추진됐나를 밝히는 것이 향후 5.18 연구의 주요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저자 김대중은 남민전 김대중 북한과의 삼각 커넥션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 봄 김대중의 지지 기반은 김일성이 지원한 민청학년 및 남조선 인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들이었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남민전 전사들이 지지하던 정치인은 누구였는가? 바로 김대중이었다. 김대중은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을 위한 보호막이었다. 그들이 김대중 주변에 모여들면 민주투사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까지 많이 됐지 않습니까?